이 소리 뭐야? 띵동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션비입니다. 오늘 마세라티 판교전 시장 오픈 겸 그리고 마세라티의 그 GT2 스트라달레의 론칭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온 김에 정말 찍먹 시승기입니다. 네, 라이트닝 시승기라고 할 수 있죠. 딱 20분 동안만 시승을 해보기 위해서 그란 투리스모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2차 6기통 버전의 이 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란 투리스모 굉장히 매력이 많은 차라고 생각해요. 판매량이 많은 모델은 아니었지만 일단 마세라티의 특징이, 특히 그란 투리스모의 특징이 오너들의 만족도가 정말 극상이거든요.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오너들도 많고, 제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이 그란 투리스모를 수년째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타보면 그 소리 하나만으로 이 그란 투리스모의 매력, 그리고 쿠페치고는 정말 풀사이즈 쿠페이기 때문에 괜찮은 승차감, 사운드의 감성, 이런 부분들이 그란 투리스모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사실 과거에는 8기통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델 현행 그란 투리스모는 V6입니다 6기통 엔진이에요. 물론 출력은 이 트로페어 버전 기준으로는 550마력, 노멀이 이제 490마력 정도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탄 차는 트로페어 550마력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V8보다 가속도 좋고 모든 지표들이 다 뛰어나요. 하지만 과연 과거의 그 사운드 감성이 얼만큼 잘 살아있는지, 마세라티를 고르는 정말 첫 이유이자 최종 이유였던 그 사운드 감성이 어떤지 오늘 한번 좀 느껴보겠습니다. 와, 히터가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나 이 터치 이거 약간 적응 안 되는데? 어떤 특정 메뉴 하나를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아니라 이거 쓸 땐 저 화면으로 바뀌고, 그리고 막 다른 기능을 늘어가면 또 그 화면으로 바뀌고 하는 가변적인 컨트롤 패널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를 올리다가 라이트 스위치 한번 누르면 이렇게 라이트 화면이 나와서 다시 온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좀 헤매게 되네요. 이걸 이렇게 꺼줘야 되는 거구나. 근데 터치로 바뀌는 거에 이 흐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인체공학적으로 누르기는 정말 좋네요. 이 화면이 보면 이렇게 약간 각을 지고 이렇게 내려 누르는 방식으로 터치 스크린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대각선, 사선으로 누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센터 암레스트에다가 팔꿈치를 딱 대고 뭔가 꾹꾹꾹 터치하기가 꽤 괜찮습니다. 터치를 이렇게 할 때는 막 이게 손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덜렁덜렁 흔들리는데, 요거는 은근 인체공학적인 배려가 잘 되어 있기는 하네요. 자, 이 차 사운드를 일단 잘 들으려면 주행 모드를 GT에서 스포츠나 코르사로 좀 올려봐야 되는데, 바로 코르사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승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자, 코르사로 올리면 차고가 스포츠 모드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이 8단 변속기의 반응, 일단 코르사에서는 지금 막 핸드폰이 쥐를 못 이기고 막 이게 튕겨져 나오잖아요. 여기가 놓는 데가 있네. 자, 과연 슈퍼카의 핸드폰 충전기로서의 급가속 G 테스트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를 보죠. 오, 합격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해주는 차들 은근히 많아요. 뭐 M 같은 경우에도 급가속하면은 막 다 쏟아져 나오고, 폴스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핸드폰 충전을 하는데도 워낙 가속할 때 G가 강하게 걸리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 다 튕겨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풀가속을 해도 버텨주네요. 좋습니다. 합격. 마음에 들었어. 이 소리 뭔 소리야? 제한속도 경고 소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역시 뭔가 남달라요. 뭔가 남달라. 자,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6기통으로 엔진이 바뀌어 있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또 큰 차이점은 사륜 구동계가 있습니다. 사륜 구동계. 이 그란 투리스모 후륜 구동으로 이렇게 약간 이탈리안 빅 머슬 스포츠카를 타는 그런 감성이 좀 있었는데, 이 차는 되게 스마트해졌죠. 엔진도 라이트 사이징이 됐고, 출력도 올라갔고, 그리고 그 높아진 출력을 타이어가 슬립 없이 온전히 가속력이랑 실제 차를 움직이는 힘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륜 구동계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뭔가 머슬카처럼 꼬리를 훌렁훌렁 날리면서 타던 그 마세라티랑은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완전히 세대가 바뀐 그런 모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기통은 2개가 줄었고 구동률은 2개가 늘었다라는 요 사실 말이죠. 주행 모드 관련된 설정은 운전대 위에 동그란 다이얼을 돌려서 컴포트 모드가 있고 GT, 스포트, 그리고 이제 레이스를 뜻하는 코르사까지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란투리스모는 과거에서부터 가장 사실 큰 매력은 설렁설렁 크루징 할 때의 그때 승용차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성향은 이 V6 엔진으로 바뀐 현행 그란투리스모에서도 동일합니다. 승차감 되게 좋아요. 이 승차감이 좋은 게 단순히 스프링 레이트나 댐핑이 부드럽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이 차가 큰 차거든요. 휠 베이스도 거의 쿠페 중에서는 제일 길 거예요. 그리고 전장도 5m에서 조금 모자랄 정도로 정말 풀 사이즈 쿠페입니다. 그래서 바퀴 4개가 양쪽으로도 벌어져 있고 앞뒤로도 넓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오메트리에서 오는 승차감 자체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세라티 특성상 그렇게 단단하게 댐핑을 강력하게 조여놓는 그런 세팅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마세라티는 약간 영국 스포츠카들처럼 좀 캣워크라고 하죠. 사뿐사뿐 걷지만 절대 자기가 밟아야 될 곳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확실한 접지력의 궤적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 영역, 데일리로 쓰는 스포츠카는 사실 911이냐 이런 것보다도 당연 그란투리스모가 승용차용 쿠페로서는 진짜 최고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차는 좀 좁아 보인다. 이전의 그란투리스모들은 뒷자리 공간들도 꽤나 넉넉했었거든요. 뒷자리에 있다가 한번 살짝 앉아볼게요. 자, 이거 제가 앉는 위치의 운전석 포지션에서 그대로 2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은, 자, 일단 등받이가 어깨까지 다 쿠션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크고, 이거 벌써 다 온 거야? 이만큼 남아, 레그룸이. 이 광활한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2열은 진짜 약간 보조석 개념이라기보단 성인이 4명이 같이 저녁 먹으러 움직일 때 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 살짝 다리를 꼬는 것도 가능할 정도, 이 정도의 레그룸이 지금 나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2+2 개념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4인승 개념? 이렇게 봐도 손색이 없을. 헤드룸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은 남는데 이게 유리 부분이 바로 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요철을 밟으면 머리를 콩 찔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공간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손색이 없습니다. 다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돌리니까 살짝 배기가 열렸네요. 거기에서는 이 뒤쪽 공명이 조금 커지는 느낌들이 선명하게 차이가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과거의 그 V8 사운드랑 비교를 하면 그때는 진짜 좀 약간 악기 같았거든요. 그란투리스모, 특히 마세라티의 이 사운드, 뭐 콰트로포르테도 마찬가지였지만 진짜 그 악기의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라기보다는 진짜 예술품에 바퀴를 달아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기계라는 느낌이 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악기보다는 기계에 가까워졌고 훨씬 더 출력을 비틈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뭔가 막 뒤에가 꽁무니가 슬금슬금 빠지고 했던 그때가 아니라 550마력이나 되는 출력이지만, 오늘 사실 영하의 기온이라 노면도 굉장히 좀 미끄럽고 이 차에는 서머 타이어 지금 파일럿 스포츠 4S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1단 2단에서 풀 스로틀을 여는 게 사실 부담이 없어요. 미끄러지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미 신뢰감을 주고 있고 실제로 미끄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확성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만족도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엔진음은 좀 별로지만 저 배기음이랑 변속할 때마다 터지는 팝앤백, 그리고 살짝씩 변속할 때 느껴지는 그 덜컹거리는 약간 매뉴얼 기어의 요 느낌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업시프트 때는 변속 충격이 킥이 좀 있는데 다운시프팅은 엄청 부드럽게 처리를 합니다. 내려갈 때는 진짜 부드럽지. 내려갈 때는 차가 덜컹거리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마세라티안 주행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브레이킹 할 때는 진짜 좀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중이 흔들리면 타이어 트랙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가속이야 흔들려도 떼고 뭐하고 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방식인 것 같아요. 코르사로 돌리면 다운시프팅 할 때 충격이 어떨까? 살짝 더 진동은 강해지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코르사에서도 다운시프팅 할 때 차를 격하게 흔드는 그러한 충격은 거의 없네요. 업시프트가 훨씬 더 강하게 충격을 줍니다. 그동안의 마세라티들이 약간 우내로 만든 차였다면 이 차는 좀 좌내로 만든 차 같은, 네. T가 만들었네, T가. 고속주행에서 코르사 모드로 놓고서도 이 속도 영역대에서도 진짜 승차감이 안락하네요. 단순히 단단하게 댐퍼를 만든다고 해서 접지력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마세라티는 사실 그 어느 브랜드보다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고속에서 코르사 모드를 놓고 달렸는데도 차가 막 어디로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전혀 못 느꼈죠. 네, 정말 그냥 착 붙어가지고 가는 이러한 느낌들을 잘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차는 데일리로서의 어떤 내가 뭔가를 좀 희생하고 이 스포츠카를 데일리로 타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스포츠카 중에 하나인 거죠. 업시프팅 할 때 빡 때리는 이 느낌은 진짜 매력있네. 이 차를 타보고 나서 사실 490마력, 트로페오의 550마력, 요즘 스포츠카, 이런 슈퍼카 2억 원대 넘어가는 차량들 기준으로는 출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평균적인, 아니면 500마력대밖에? 라고 약간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출력 레인지인데, 확실히 스포츠카 영역은 출력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네, 출력이 높아서 더 재밌는 차는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부담 없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출력과 타이어의 접지력과 차량의 무게의 그 밸런스가 잘 어우러지는 이러한 영역대, 네, 이런 차량들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지나치게 출력에 집착하지 않는 마세라티의 그 약간 고집스러움, 네, 이런 부분들도 저는 꽤 좋게 보입니다. 사실 마세라티가 맘만 먹으면 출력 올리는 거 왜 못하겠어요. 페라리랑 마세라티랑 뭐 엔진도 지금 블록을 공유를 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고 한데, 사실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데, 네, 라고 하는 본인들의 그 본연의 정체성을 일단 잘 좀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읽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반갑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이 폴고레도 좀 궁금해요. 폴고레가 이제 700마력대 후반대까지 출력이 올라가는 모델인데, 물론 무게도 더 무겁겠지만 어떤 식으로 마세라티 나움을 유지하고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도 조만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결론, 그란투리스모 예전 버전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엔진 사운드가 좀 아쉬울 수 있다. 이 차가 만약에 첫 마세라티 경험이라면 이 V6 엔진의 사운드도 들어줄만 합니다. 네. 누가 ESC 오프를 해놨어 이거? 나 안 껐는데? 코르사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꺼지나 보다. 여기 꺼져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 얼음, 길을 위에 얼음 표시가 있는데 ESC 오프 상태로 내가 지금까지 탔단 말이야? 그렇게 프락스를 막 밟고 다녔는데? 대단하다. 근데 기어 변속 좀 더 빠르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승용차 감각인데, 너무 뭐랄까 점잖게 변속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것도 좀 아쉬워. 이거 이렇게 PRND 이걸로 변속하는 거. 오케이, 끊겠습니다. 엔진 소리 좀 아쉽다. 엔진 소리 좀 아쉽다. 끊겠습니다. 네.